그 사항을 좀 자연스럽게 알려줘야지. 우리 네, 동지 여러분, 지금 시각 7시 반 정도 됐죠? 여기 특검 뒤인데요. 골목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렇게 시원한데 낮에는 진짜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 역적놈 김경수가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한 달 만에 알바를 하루 했는데 너무 덥고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한 4시쯤에 보니까 뭐 이런 오늘 김경수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설레발 치다가 일찌감치 9시에 왔더니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이 강남역에 김경수 들어갈 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풀려가지고 미리 그 특검 앞에 철제 바리케이트 또 노란색 저 바리케이트 해가지고 처음부터 김경수 들어오는 자리는 언론사 차량으로 다 자리를 차지해 놨다가 언론사들이 싹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김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유만만하게 들어갔죠. 웃기는 게 비가 막 쏟아질 적에 특검 옆 건물에 처마 밑에 있는데 경찰들이 한 명도 통과를 안 시키는데 어떻게 꽃을 들고 온 사람들이 왜 통과를 안 시켜주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본데 이런 사람들은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것이 좌파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막 써가지고 김경수한테 꽃을 장미꽃을 들고 힘내라 김경수 뭐 가진 쇼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꺼내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김경수 종신형으로 나중에 기결이 되었습니다. 우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훨씬 우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에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 김경수를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지금 2월달인가 그때부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조마조마해가면서 지켜봤을 텐데 드디어 증거를 다 인멸시켰다고 했겠지만 그 USB 몇 개요? 16개? 몇 개죠? 6개인가? 거기서 320만 쪽에 분량이 나왔고 특검이 자신 있으니까 경남 도지사 관저로 그렇게 형사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쫓아갔어도 영장이 기각되고 참 대한민국 웃기는 나라입니다. 증거 나와서 구속을 시키겠다는데 판사가 그걸 방해를 해요. 그 판사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가 우파가 짓고 나면 그 판사도 단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좌파들은 혼나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에 꿀인 줄 알고 그냥 빨아먹기 바쁜데 꿀도 많이 먹으면 그 독으로 죽습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달고 달아서 저렇게 먹고 퍼먹고 타먹고 퍼먹고 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37조 가지고 너도 먹어라 하고 뭐 이북으로 반은 갓을 타고 지네들끼리 돈잔치 한 거죠. 저거 증거 나오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해서 특검이 진짜 잠재돼서 지금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 이 폭발을 하면 문재인 금방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앞날을 생각지 않는 좌파들의 그 담진 면목입니다. 지금 아마 김경수가 쫄고 쫄아서 증거가 모두 있는데 검사들이 내놓으면 저 6층에서 간이 콩닥콩닥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아무리 담대해도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추궁을 할 때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하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지른 죄가 없으므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기득권을 한 번도 제대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셨고 적 특검들과 그리고 재판을 그대로 다 진행을 시키고 끝내는 더 이상 미련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김경수가 오늘 밤 하루만 해도 지옥을 계속 헤매고 있을 겁니다. 저 부탁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희들 아침에 일찍 7시 반에 나왔기 때문에 일찍 좀 집으로 들어갔다가 내일 다시 일찍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여기 강남역 9번 출구로 나와서 특검 뒤에 이렇게 빈 공간에서 다리들 뻗고 앉아 있습니다. 자리 하나씩 갖고 나오셔서 여기서 특검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리를 비우면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께서 이 자리를 메꿔 주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오늘 영장이 그대로 집행이 되기를 영장 청구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한정을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나오신 분들 집에 들어가서 오늘 더위에 좀 씻고 준비해가지고 내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동지님들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네. 뭡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예. 아 진짜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오면서부터 김기춘 실장이 풀려나는 거 그 조금만 잠깐만 봤는데 뭐 진아 씨가 손을 다쳤다고 그러죠.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진아 씨 저보다도 체격이 아담하시고 그런데 그 폭발적인 그 마이크 잡고 할 때 그 응축된 힘이 분출되는 거 보셨지요? 여전사입니다. 그 여전사를 항상 누군가 보호하지도 않고 다니는데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다니셨는데 좌파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동지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앞으로는 봐서 좀 연약한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동지님들을 혼자 다니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짝꿍이라도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지애를 발휘합시다. 그리고 무미진 씨도 다친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애국당 동지들은 다치면 안 됩니다. 그 옆에서 바로바로 우리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증거 제출해서 그렇게 저들을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 그 긴장이 풀리셨을 적에 나오시면서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오셔서 너무 감동 깊고 너무 눈물 났습니다. 고개를 딱 들고 나오실 때 역시 진짜 대한민국의 장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검사로서 유경수 여사 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오신 분인데 그분까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서 저들이 씌우려 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분도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 아들의 비보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찢어지는 심정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사고도 원인을 알 수 없고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는 사고인데 외아들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 그러니 집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비통하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위로가 되어 드립시다. 김 실장이 힘내시라고 계속 위로에 전화 아니면 메모라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서로 알려서 김 실장님이 긴장을 풀고 나서 찾아올 그 뒷감당 병마가 찾아올까 사실 걱정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500 며칠요? 62일 정말 긴 시간입니다. 1년 반을 훌쩍 넘긴 그런 시간인데 잘도 버티셨습니다. 당신의 그 나라를 위한 충정이 훗날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고 대통령이 명예 회복될 때 김 실장님의 명예도 다 똑같이
뭐 조윤선 장관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모든 분들 다 명예가 회복되실 것이고, 그것이 멀지 않아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느낌, 코앞에 지금 와 있다는 느낌. 여러 매체들을 보면은 미국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들은 거덜날 것입니다. 혹간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정은이 이미 살해당했다, 뭐 실각했다,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정권의 실세들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방도를 위해서 아마도 내부에서 크나큰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매체들, 해외 매체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우리 코앞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독려하고 어깨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8.15 때 우리 애국 동지들은 서로 최소한 더 5명씩은 서로 안아주기, 애국당이 속선수범합시다. 애국당은 진짜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들었던 분들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있던 분들 우리가 다 안아줍시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출하자고 서로 독려하고 크게 하늘 보고 웃읍시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 국민들의 승리이고 태극기의 힘입니다. 솔선수범해서 다 안아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런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분출입니다. 그 용광로 같은 분출이 우리가 3월 1일, 3월 10일 그 서울 시내를 완전히 메워버렸고 또 저 헌재 앞을 완전히 메웠을 적에 그 힘을 한번 발휘합시다. 대한애국당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힘으로 그렇게 실천합시다. 동지님들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중립적이지 못한 경찰들이요. 사실은요, 경찰도 불쌍해요. 저는 조카가 내외가 경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조카는 그렇진 않아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왜 모르겠습니까? 옳고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눈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척하고 있는 그런 경찰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경찰들의 눈이요 예사롭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개면쩍고 우파의 이 어른들을 볼 적에 뭔가 자기들이 움츠러들고 그런 걸 느낍니다. 아까도 경찰들 보니까 친절해요. 친절하게 하고 이거 대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경찰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젊은 20, 30대 이 뉴스를 제대로 대한민국 언론만 믿고 있는 젊은이들 빼놓고 경찰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해왔던 지금의 현 정부가 해왔던 모든 일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몸조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친절한 겁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경찰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등을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손 내밀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네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어른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일부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게 힘이고 믿고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